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정병진입니다. 지난달 30일이었죠. 전북 전주의 한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인 2살 배기 아이의 외상 치료를 해주겠다는 병원이 없었습니다. 큰 병원까지 13곳을 전전하다 아이가 끝내 사망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여러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 이 아이와 같은 중증 외상 소아 환자뿐 아니라 소아외과 진료 전반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의 자체가 많지 않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몇몇 교수들에게 몰리는 상황이고,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한 명의 소아외과 전문의가 굉장히 넓은 지역의 소아 환자들을 다 감당해야 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 소아외과 학회장 연결해 이야기 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자, 군사시설 3분의 1 가까이가 발암물질과 중금속으로 범벅이라는 소식,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뉴스입니다.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 자료인데요. 2014년부터 2년간 군사시설 160곳을 조사했더니 52곳에서 납, 구리 같은 중금속과 TPH,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같은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시흥 육군시설 토양에서 기준치의 70배에 달하는 납과 기준치 5배 이상의 구리가 검출됐다고 하는데요. 조속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첫 곡은 밥 딜런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죠. 네, 포크송 가수로만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Don't think about twice, it's alright. 이 초기 명작 중에 하나인데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린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소아외과,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정 아주대 소아외과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교수님, 그 소아외과, 이 어린아이들의 어떤 외과 진료를 담당하는 곳 같은데, 좀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어떤 진료를 하고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 소아외과라고 하시면 소아에서 보는 것 같이 저희가 이제 보는 연령은 신생에서부터 이제 18세까지 사이에 생기는 주로 복부 질환을 포함해가지고 이제 웬만한 질환은 다 보고 있습니다. 예. 소아외과는 이제 신경외과, 소아신경외과, 정형외과 이런 식으로 나뉘기도 하는데 저희는 이제 주로 이제 복부 질환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복부 질환이면 내과 아니에요? 다 소아외과에 포함되는 겁니까? 내과하고 이제 주로 이제 성인으로 치면은 외과 또는 내과 이런 식으로 이제 환자들이 찾아가시는데, 예. 이제 소아외과 그러면은 소아외과와 소아청소년과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가시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겠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께서 소아외과 이제 교수가 되시기까지 처음에 이제 그 의대에 진학하고 나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전공을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맞습니다. 그 특별히 소아외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제 그 소아외과만의 어떤 특별한 보람, 어떤 성취감 같은 게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심한 기형 질환이라든가 이제 중증 질환이 있던 애들이 이제 힘든 수술 과정을 거친 후에 제대로 성장을 해서 정상 사회로 복귀를 해서 자기 수면껏 자기 할 일을 다 이제 지내면서 지내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큰 보람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참, 그 부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든든한 그런 말씀인데, 사실 그 소아외과 전문의가 많지 않다고 그래요. 그 수련 기간 자체가 좀 깁니까? 네, 수련 기간이 의과대학을 나오고 이제 인턴 레지던트에서 이제 5년을 마치고 그다음에 예. 또 전문의가 된 후에는 소아외과만은 한 2년을 더 해야 됩니다. 네. 또 이제 요새는 소아외과 세부 전문의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제 몇 년 정도 또 이제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른 전공에 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다른 일반 외과하고 이제 이렇게 특별하게 더 긴 건 아닌데요. 이제 예. 저희가 이제 학회에서 이제 정회원 제도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정회원이 되는데 필요한
그런 수술의 어떤 그런 자기가 실적이라든가 그런 걸 자기가 직접 제시를 해야지만 요건들. 이제 통과를 해서 저희가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0건의 소아외과 수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50건의 신생아 수술도 맞춰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따로 붙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국가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아니고요. 저희 학회에서 이제 저희 정위원이 되려면은 이제 그와 같은 수술 실적이 있어야지만 앞으로 제대로 이제 환자에 대해서 최고의 수술을 결과를 볼 수 있다고 제가 판단을 해서 그런 제도를 저희가 처음부터 이제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해왔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런 학회 차원의 이런 인정받고 하는 것들이 공신력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 요건으로 갖춰져 있는데 사실 이렇게 좀 수련 기간도 길고 여러 가지 요건들도 필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가요? 소아외과 전문의가 많이 부족하다면서요? 예, 지금 숫자로 보시면은 굉장히 사실이고 현실인데요. 저희 현재 정위원이 등록된 분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60명인데, 정년, 이렇게 은퇴를 하셔가지고 현재 활동하는 사람은 약 3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아외과 전문의가 없는 광역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울산시라든가 세종시, 충북 같은 데는 한 명도 없고요. 경남, 제주, 강원, 대전 같은 경우는 한 명 정도만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활동하는 어떤 정식 소아외과 회원이, 학회원이 30명밖에 안 돼요? 네, 맞습니다. 현재, 이제 많이 출발할 때는 많이 이제 숫자가 많았지만은, 이제 새로 시작하는 사람이 없고, 이제 나가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정년하고 나가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현재는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이 많이 좀 줄은 상태입니다. 최근 들어서요. 13개 권역 외상센터, 소아외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어요? 네, 일부러 저희가 배제시킨 게 아니고, 이제 권역 외상센터가 이제 최근 들어 많이 이제 건립이 되고 이제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필수 인력으로 들어가는 외과라든가 이제 필수 과목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거기에 포함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몇몇 전문의들로 업무량이 몰리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서울이라든가 이제 수도권에는 그래도 이제 인구가 많기 때문에 환자들이 많이 가고, 소위 얘기하는 서울의 빅4라든가 빅5 병원에 많이 가는데, 지방은 사실 이렇게 국립대학 같은 경우는 다 소아병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제 그런 환자의 수술하는 그런 숫자를 봤을 때는 많이 좀 차이가 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부족한 편인가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약 2,500에서 3,000명 정도 되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약 900명이고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활동 인원이 30명이라고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전체 국가의 인구 수를 봐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3억이고, 일본은 1억 2천, 대한민국은 5,100만인데요. 그래서 비율을 봤을 때, 미국에 비해서는 약 17분의 1, 그다음에 일본에 비해서는 약 15분의 1 정도는 아주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이런 실정인데, 그렇다면은 이런 전문의들의 손길이 좀 많이 필요한 상황, 아무래도 이 아이들이 좀 외과 진료를 받을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 소아외과를 주로 어떤 경우에 많이들 찾습니까? 이런 경우는 꼭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경우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소아에 생기는 소아에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모님께서는 어쨌든 조회를 해서 소아외과 세부 전문의 아니면 소아외과 학회 정회원이 계신 병원으로 가서 수술받는 것이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상황, 어떤 아이들이기 때문에 좀 성인들의 수술과는 좀 다를 것 같아요. 확실히 어떤 시설도 좀 다른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수술할 때 쓰는 기구도 작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하다못해 소아병원을 지으면은 거기 들어가는 수술방에 들어가는 온갖 기구가 성인께 들어가서는 안 되고, 더 가늘고, 더 아주 미세하고, 그런 작은 기구들을 저희가 써야만 되죠. 그리고 이제 애들 같은 경우는, 체온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그런 보온시설이라든가, 또 이제 더 어린 애들인 경우는, 미숙아들을 위한 그런, 신생아 중환자실의 어떤 시설이나 호흡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맞게 이제 다 제대로 준비를 해야지만, 최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래서 외상을 아이들이 입었거나 아니면 탈장, 아이들 많이 울다가 탈장도 많이 생기잖아요.
네, 이런 맞습니다. 경우들도 다 소아외과에서 진료를 받는 거죠? 예. 소아외과 그 수술하는 질병 중에서 아마 아이들에 생기는 그 서해부 탈장이 제일 많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뭐 복부에 생기는 여러 가지 기형 질환이라든가 또 뭐 소아암이라든가 또 폐에 생기는 질환이라든가 뭐 식도 질환, 기형 질환 이런 걸 저희가 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 지난달에 한 2살 남자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었는데 그 병원을 전전하다가 결국 하늘나라를 갔어요. 근데 네, 맞습니다. 당시에 그 전문 의료진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많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어떤 현실적인 상황에서 필요할 때 그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겁니까, 선생님?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저희 병원에서 저는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예. 환자가 와서 권역외상센터에서 수술을 했는데 저한테 연락이 안 오면 저는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어허. 네, 그러니까 제가 거기 그 권역센터에서 이제 바로 연락이 오는 그 시스템이 짜여져 있으면 저한테 연락이 오거나 제가 바로 달려갈 텐데 이제 그런 그 연락 체계가 안 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소아가 갔는데 그 외상센터가 있는 권역 외상센터가 있는 병원에 소아외과 의사가 없는 경우는 이거는 우리가 해서는 너무 좀 힘든 상황이 되겠다.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보낼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요번에 사망한 아이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문제들이 다 복합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저는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이게 참 아이들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이런 진료 과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전공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이게 뭐 개인의 다 뜻이 있고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앞으로 좀 제도적으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전문의들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소아외과 더 확충이 돼야 될 텐데 어떤 제도 필요할까요? 네, 일단 지금 거의 이제 넓은 지역을 저희가 이제 소아외과 한 해에 거의 다 이제 커버를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 일단 아이들이 불의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절대로 일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최근같이 이제 출산율이 저하되는 상태에서는 그게 더 이제 중요한 현실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런 대전제하에서 저희가 뭐 국가적이나 사회적으로 안전시설 확충이라든가 그런 계몽도 중요하지만은 예. 소아는 어쨌든 그 소아 관련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아야 최대의 치료 효과를 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진국의 경우는 뭐 어린이 병원이 웬만한 시라든가 도단위별로는 다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현재 외상에 대한 그 치료가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많이 지원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권역 외상센터라든가 응급센터라든가 신생아 중환자실 같은데 저희 소아외과가 이제 필수 인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면 저희가 아무래도 훨씬 더 좀 활동하는데 좀 응시의 폭이 넓어질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실정들. 특히 뭐 아이들 야간에 아픈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어린이 전용 야간 응급실이나 뭐 이런 어린이 병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많이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의학도 의사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소아외과 전문의로서 선배로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뭐 이제 그 소아외과만 하기 때문에 이걸 뭐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요새 이제 그 전공 선택이 굉장히 의학도들이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기 적성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은 과를 선택을 할 때 이제 뭐 힘드냐 이게 힘들지 않느냐의 관점이 너무 팽배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이제 나이 생업의 수단이라든가 미래 전망에만 너무 치중을 하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각 임상권의 특성을 잘 보고 그 의사로서 지낸 후에 어떤 그런 보람과 성취감을 생각을 해서 어떤 의사의 핵심 가치와 그런 중요한 것들을 가슴에 안고 이렇게 한 방향으로 계속 매진하면은 저는 이제 언젠가 정상에 서는 것이고 굉장히 그런 점이 어떤 의학의 깊이를 깊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점을 꼭 생각하고 어떤 과를 정하도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 선생님 오늘 수술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좀 잘 마무리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바쁘신 와중에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주대 소아외과 홍정 교수였습니다.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저희 버스는 당신의 출근길을 바꾸기 위해 경기도가 처음 선보이는 굿모닝 2층 버스입니다. 서서 가시는 분이 없도록 2층까지 70여 개의 좌석이 준비되어 있으니 편안하게 착석하시고 모든 좌석에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 휴대폰 충전이 필요하시면 좌석에 비치된 USB를 이용하시고 책 읽으실 땐 독서 등을 켜주세요.
오늘도 저희 굿모닝 2층 버스를 이용해주신 승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출근길을 바꾸다. 경기도 굿모닝 2층 버스. 퇴근길도 굿모닝. 문의 031-120. 떡 번 김에 제사 지낸다고요?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요? 보험이 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여기저기 손 좀 보면 어떠냐고요?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2016년 9월 30일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시행. 보험 사기 예방 프로젝트.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가 함께합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네, 2부로 넘어왔습니다. 보험 사기 예방 프로젝트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여러분, 보다 구체적으로 내가 어쩌다가 정말 보험 사기라는 큰 문제에 연루될 수 있는지 이런 내용 짚어드리니까요. 94.5MHz의 주파수 바꾸시면 아니 되옵니다. 여러분, 광고 듣고 오죠. 카누 아로마. 좋은 커피라면 첫 향부터 음미해보세요. 카누의 향은 마시기도 전에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카페 카누. 1.2, 1.4! 입출금 통장에 1.4% 금리! 이게 말이 됩니까? 저 박상현이 금메달 딴 것처럼 은행도 노력하면 금메달급 금리 할 수 있다. SC제일은행 마이플러스 통장. 자율 출금에 11월까지 가입하면 연세전 최고 1.4%에서 최저 0.1%, 잔액별 금리 등은 상품 설명서 및 홈페이지 참조. SC제일은행. 찍톡탁 찍톡 탁찍톡탁.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악사 자동차 보험 마일리지 할인. 계기판 찍고 카톡하면 가입 즉시 할인이 탁. 이것이 악사 마일리지 할인. 악사 다이렉트. 약정한 주행거리를 초과 운행한 경우 이미 할인된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셔야 합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자, 오늘은 인천시 행정을 탐방해보죠. 인천시 김석철 방송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인구 300만 시대를 앞두고 있는 인천시. 비전 선포식을 했다던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인천시는 지난 11일에 산악경기장에서 300만 인천 시대를 위한 시민 행복 비전을 시민이 창조하는 건강한 세계도시 인천으로 정하고 애인 토론회에 참석한 500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인천시 인구 증가 추세를 보면 다음 주 중에는 3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는 그 건국 이후 세 번째이자 부산시에 이어서 36년 만의 기록입니다. 이번 선포식은 인구 300만 시대에 맞는 인천의 그 비전과 4대 목표를 시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마련됐는데요. 네. 4대 목표로는 모두가 함께하는 활기찬 공동체 도시, 시민과 열어가는 해양 문명 도시, 세계가 찾아오는 글로벌 거점 도시, 그리고 자연이 살아있는 건강한 녹색 도시로 정했습니다. 아울러서 인천시의 새 도시 브랜드 슬로건도 발표했는데요. 인천의 그 새로운 도시 브랜드 슬로건은 Always 인천으로 하늘길, 바닷길, 역사길, 문화길, 그 세계길 등 그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Always 항상의 그 영어 발음의 유사성에 착안해서 항상 함께하는 인천이라는 그 중의적인 의미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자, 300만 시대를 앞두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인천시 소식인데요. 자, 인천시 2016 대한민국 공공 디자인 대상에서 최우수상 받았다던데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인천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16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는데요. 올해 그 9번째를 맞는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은 공공디자인의 그 문화적인 역할과 인식을 제고하고 공공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그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역의 그 품격을 높여서 문화 향유권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열리고 있는데요. 네.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부문과 공공디자인 그 학술 연구 부문으로 나눠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그 지난 8월에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부문에 한국 최초 인천 최고 상징 아이콘 표준 디자인을 출품을 했습니다.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역사와 문화 등의 자랑거리를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보다 쉽게 홍보하기 위해서 특징을 조형화해서 시각적으로 표현한 그 상징적인 이미지인데요. 네. 이는 그 인천시 표준 디자인 3차 개발 사업의 성과물로서 인천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인천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갖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내일은 인천 시민의 날이라던데 좀 네. 한마당 잔치가 벌어진다면서요? 네, 내일은 그 제52회 인천 시민의 날입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문화 월드컵 경기장에서 시민 대화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는데요. 인천시는 인천이라는 지명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1413년 10월 15일을 기념하고자 1994년부터 10월 15일을 인천 시민의 날로 기념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그 시민의 날 대합 행사는 인구 300만 시대를 앞두고 맞는 그 시민의 날로 보다 성대하고 의미 있게 기념하고자 마련됐는데요. 유정부 인천시장을 비롯해서 10개 군구, 시민 등 그 각계각층의 3만여 명이 참석할 예정인데요. 네. 남녀노소 구분 없이 누구나가 참여하여 함께 즐길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식전 축하 공연과 시민의 날 기념식 그리고 시민화합 운동회와 생활체육 그 축구 결선전 등이 그 진행이 되고요. 예. 문화경기장 동문광장에서는 약 50여 개의 다채로운 이벤트 행사가 동시에 펼쳐집니다. 300만 시대의 그 의미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축하하는 자리인 만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네, 시민 대화합 한마당 소식까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천시 김석철 방송팀장이었습니다. 중국어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大家好，정병진 아早上好. 네, 반갑습니다. 吃饭了吗? 吃饭了. 我也吃了. 자, 过得好吗?过得挺好的. 네. 대화가 또 가네요. 중국어로. 해봤자 인사지만 네. 그럴듯하네요. 아우, 잘하셨어요. 자, 어제 우리가 네. 배웠던 거 삼국지 관련 내용들을 배우고 있는데 네. 삼고초려였어요. 네. 싼꾸 자오루, 네, 차오루. 자오루,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싼꾸, 마오루 이걸 더 많이 쓴다고 알려주셨어요. 네, 맞아요. 자, 그래요. 자, 그럼 오늘은 정병진 아나운서가 사자성어 하나를 내주시죠. 자, 그래요. 네. 쉬운 여자 아니에요. 쉬운 남자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참 공략하기 어렵다. 난공불락. 이런 단어가 어떻게 우리가 좀 중국어로 표현할 수 있을지. 네. 왜 정말 공격하는 게 너무나 어려웠던 삼국지 내에서 그 위나라 장수 학소가 네. 그 진창성을 지켜내는 걸 보고 그러고 나서 제갈량이 했던 말이거든요. 네네. 학소가 지키는 이 진창성이 난공불락이다. 난공불락이로다. 네, 이거 좋아요. 뭐라고 합니까? 이거.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에서 자주 사용하는 성어도 중국에선 사용하지 않는 거 삼고초려를 삼고마오루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삼고마오루. 난공불락은 사실 중국인들이 자주 쓰진 않아요. 발음만 먼저 들려드리면 난공불로어고요. 난공불로. 네, 오히려 자주 쓰는 표현은 坚不可摧. 坚不可摧. 네, 坚은 단단하다, 不可는 영어로 따지자면 can't 정도 해당되는데요. 할 수가 없다라는 없다. 뜻이고요. 초이는 무너뜨리다라는 격파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트레이. 우리가 리듬을 타면서 다시 네네. 한번 해볼게요. 찐하고 초이는 소름이에요. 길게. 찐, 초이. 그다음에 할 수 없다는 不可. 不可. 그래서 사이에다 집어넣어서 坚不可摧. 坚不可摧. 그렇죠. 우리 정하나께서 이렇게 손으로 네. 이렇게 손동작 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坚不可摧. 여러분 저의 손이 느껴지십니까? 坚不可摧. 네, 맞아요. 이 손으로 그리면서 하니까 재밌네요. 네, 난공불락을 중국식으로 표현하자면 坚不可摧. 坚不可摧. 맞습니다. 잘하셨어요. 난공불락 정말 공략하기 어렵다. 쉽지 않다. 이럴 때 한번 써보시면 좋겠네요. 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再见. 자, 7889번님, 예전엔 사자성어 참 공부하면서 많이 외웠었는데, 오랜만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좋죠? 샵 0945번으로 여러분께서 배우고 싶은 표현들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참여하신 분들께 문정아 리듬 중국어에서 온라인 수강권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조선 후기에서 근대까지 도시를 주제로 한 그림들, 회화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미술 속 도시, 도시 속 미술 관람권. 자, 이건 진입장벽이 난공불락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정말 문자를 넣어주시면 그중에서 당첨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저희가 개별 연락드리고 있는데 샵 0945번이니까요.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저희 방송 듣고 지금 바로 문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부과돼요. 올리비아 뉴튼 존의 Suddenly.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네. 보험 사기 방지 특별 프로젝트.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갖 형태로 기승을 부리는 이 보험 사기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는데 왜 이렇게 웃음이 나오죠, 팀장님? 예. 자, 함께 해주실 분 손해보험협회 진형호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손해보험협회 보험조사팀장 진형호입니다. 아니, 저희 방송 나가고 나서 아니 그 참신한 인물은 누굽니까 하면서 굉장히 제 주변에서 반응이 뜨거웠는데 그 주변에서 좀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팀장님? 아, 예. 저도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 내용도 내용이었지만 그 첫 방송을 들은 와이프와 동료들이 여기서 이러시면 이 부분을 따라 하시더라고요.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예, 아니 되옵니다. 네. 아니 되옵니다. 저희 코너 이름인데 재밌습니다. 자, 오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실손보험 사기 관련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실손보험 사기 어떤 걸 말합니까? 예, 우선 실손보험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예, 실손보험이란 다치시거나 병에 걸리셔서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을 때 그때 발생되는 의료비에 대해서 자기 부담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다치시거나 병에 걸리셨을 때라는 점입니다. 네. 그 보험이라는 것이 우연한 사고를 대비하는 제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연한 사고가 아닌 미용 및 외모 개선 목적의 쌍꺼풀 수술이나 네. 호성형 수술, 피부 마사지 등은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손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사항을 보상이 되는 사례로 둔갑시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허. 이런 것이 바로 실손보험 사기죠. 이거 실생활에서 병원 갔다가 의외로 이렇게 좀 의사 선생님께 잘 좀 얘기해 주세요. 이런 경우도 있고 예. 저희가 잘해보겠습니다. 예. 병원 측에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유형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예, 고객님, 저희 병원 잘 오셨어요. 네. 예, 제가 책임지고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예. 아, 저 실장님, 저 근데 요즘 정말 피곤하고요. 예. 얼굴도 막 뒤집어지고 예. 영양도 너무 안 좋은 것 같은데 뭐 좀 좋은 주사 같은 거 없을까요? 아, 예. 그게 좋은 게 당연히 있죠.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워낙 효과가 좋은 치료라서 비용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어머, 그래요? 예. 근데 고객님, 혹시 실손보험 가입한 거 있으세요? 실손. 아, 실손보험, 있어요. 저 결혼하기 전에 들어둔 게 하나 있는데, 그걸로도 보험 처리가 돼요? 이런 주사 같은 게? 예. 그게 원래는 안 되는데요. 고객님만 원하신다면 실손보험 처리 받을 수 있게 저희가 다 알아서 해드릴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예. 뭔데요? 딴 데 말씀만 안 하시면 돼요. 우리끼리만 비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문제 없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예, 그럼요. 걱정하지 마세요. 고객님과 저만 비밀 딱 지키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실손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사례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례로 둔갑시켜 네.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고요. 예. 한편으로 실제로 치료는 하긴 했는데 그 횟수를 과다하게 부풀려 시행한 것처럼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하여 실손보험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우리 팀장님 굉장히 뻔뻔하게 연기 잘 해놓고 나서 바로 그냥 이렇게 본론으로 쭉 치고 나가시네요. 대단하십니다. 네. 방금 여자 사무장 역할이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아니,
병원에서 이렇게 보험 처리할 수 있다. 근데 우리만 좀 조용히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해주면 그 유혹을 환자 입장에서는 뿌리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뿌리치셔야 합니다. 아, 그래요? 예, 병의원과 환자분만의 비밀로 하시면 아무도 알 수 없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환자분께서는 며칠밖에 안 될 수 있겠지만 네. 이러한 일부 문제의 병의원은 많은 환자분들을 유혹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 나중에 티가 나게 되거든요. 어허. 예, 결국 해당 병의원이 보험 사기로 수사를 받을 때 우리 환자분들께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보험 사기는 해서는 안 되는 범죄이기도 하고요. 아, 그 병원이 결국 다른 환자들에게도 그렇게 했을 거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만약에 적발돼서 조사가 들어가게 되면 환자도 걸릴 수가 있다. 이게 탈세를 꼬박꼬박 하다가 나중에 세무조사 한꺼번에 들어와서 왕창 세금 이제 추징당하는 그런 것과 좀 비슷하네요. 예. 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무장 병원이라고 하는데 사무장 병원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예, 사무장 병원이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의사나 법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의사를 고용하여 불법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네. 예, 현재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있는 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사무장 병원 설립이 불법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장 병원을 설립한 자에게 의료법에 따라 처벌 역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무장 병원, 언론에서도 보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병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일어나는 불법행위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대부분의 병의원과 의사분들께서는 환자분들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바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영하고 계실 텐데요. 그렇죠. 예, 사무장 병원은 이와 달리 환자에 대한 적정한 치료 행위보다는 목적 자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병원을 설립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거나 명의를 빌려 설립하는 경우거든요. 예.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 자격도 없는 자가 설립한 병원, 결국 돈을 벌기 위해 허위 입원, 허위 치료, 과잉 진료 등을 유발하겠죠. 예, 가령 예를 들어 환자가 입원하지도 않았고 치료받지도 않았는데 입원하고 치료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다든지 치료를 5번밖에 받지 않았는데 10번 이상 받은 것으로 위조하여 보험금을 과다 수령한다든지 등이 있을 것입니다. 네. 예, 이러한 행위가 대표적인 불법 행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 행위는 비단 실손보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급여 역시 과다하게 지출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예, 공보험, 사보험 모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이죠. 예, 이런 피해는 결국 누구에게 전가되겠습니까? 국민들에게 가겠죠. 예, 맞습니다. 바로 예. 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국민분들이시죠. 다시 한번 오늘 하신 말씀을 좀 간단히 정리하면서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번쯤은 괜찮겠지. 그 누가 알 수 있겠어라는 마음으로 사무장 병원 등 일부 문제의 병의원의 유혹에 넘어가시면 아니 됩니다. 예. 보험 사기는 반드시 안 돼요. 적발되며 예, 사무장 병원 역시 반드시 적발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보험 사기의 늪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 내용 저희가 정말 꽁트까지 하면서 여러분께 자세한 상황을 알려드렸어요. 바로 일상 속 그 순간들입니다. 꼭 유념하셔서 보험 사기 하지도 당하지도 않게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타이틀 한 번 더 외치면서 마무리할까요? 예.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 손해보험협회 진형호 팀장 이렇게 보내드리고요. 저희는 끝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제스 클린의 Take Me Home. 저희 다음 주에 돌아올게요.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f you